자, 6학년 3반 친구들, 오늘의 거꾸로 수업은 사회입니다. 우리가 배울 학습 목표는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변화된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0에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가보개혁은 조선이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개혁을 추진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은 청과 일본의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승리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를 걱정한 명성황후는 러시아와 교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은 불리해진 정세를 되돌리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시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고종은 본인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관파천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하나 더 보면은 을미사변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단발령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당시 조선의 많은 백성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국적 항일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서재필입니다. 자, 이렇게 아간파천으로 인해서 한나라의 왕이 조선에 없었기 때문에 자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많은 인물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 중에 서재필은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을 만들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고종의 기환입니다. 고종이 다시 러시아에서 조선으로 귀화를 하면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산업기술을 발전시키고 공장을 짓고 회사를 짓고 그리고 근대식 학교를 세워서 많은 인재 양성에 힘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 간단하게 영상 먼저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봤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은 우리가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로 우리 한번 가보. 자, 70쪽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변화된 생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문물이 들어와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등과 가로등의 설치로 밤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또 전신과 전화가 설치되어서 소식을 빠르게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은 것은 전차였습니다. 전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정비하고 전봇대를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근대 문물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전등, 가로등, 그리고 두 번째 전신과 전화, 그리고 세 번째 전차.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 밑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것은 경복궁 전등에 불이 켜지는 모습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신하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전등이 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전차입니다. 자, 밑으로 가서 자,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변화된 거리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전차도 있고 이렇게 전봇대도 있고 보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전등도 나중에는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서양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서양식 군복을 입고 신식총으로 훈련하는 군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서양식 음식과 식사 문화도 들어왔습니다. 궁중에서는 커피와 홍차를 마셨고 서양식 요리와 과자도 전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근대 문물이 도입이 되면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서양식 음식 그리고 식사 문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먼저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남자 여자 따로 밥을 먹고 이랬지만 서양식 식사 문화가 들어오면서 같이 가족들끼리 겸상하는 이러한 식사 문화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중에서는 커피, 홍차를 마셨고 서양식 요리도 들어오고 과자도 전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고종은 커피를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피난 갔을 때에도 커피는 꾸준하게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서양식 요리를 먹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도 그리고 이렇게 접시도 있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선의 모습과는 다른 서양식 요리를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서양 옷을 입은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복이 아니라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고 이런 식 여자는 이런 식으로 또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서양식 군복을 입고 신식총으로 훈련하는 군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이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서양식 군복을 입고 신식총으로 훈련하는 군인들을 어렴풋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시에는 서양식 건축물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나무와 돌뿐만 아니라 벽돌, 시멘트, 유리 등으로 지어져서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소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외국어학교 등 다양한 관립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전국 각지에서
애국지사와 단체 선교사들이 사립학교를 세워서 근대식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서당에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이런 교육이 아닌 이렇게 소학교나 중학교, 기술학교 등에서 우리가 근대식 교육을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가서 그림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배제학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러한 배제학당 안에서 근대식 학교의 수업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근대식 수업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덕수궁 석조전이라는 건물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선시대 건물이 아니라 뭔가 서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자, 그 밖에도 또 다양한 근대식 문물을 봅시다. 첫 번째 기차입니다. 기차는 자,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물자를 먼 곳까지 빠르게 실어 날랐습니다. 철도가 놓이면서 마을의 모습이 바뀌고 새로운 도시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철도는 일본이 침탈의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걸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철도를 통하여 많은 일본군과 무기가 실려왔고 우리의 쌀과 자원이 일본으로 빠져나갔다라는 안타까운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옆으로 가서 전화입니다. 전화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사람들은 전화를 매우 낯설어 했습니다. 고장난 전화기에 감전되거나 전화 소리에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전화기에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화기를 들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밑으로 가서 우리가 아까 전에 영상으로 봤던 전차입니다. 전차는 개통 당시 인기가 높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전차를 구경하거나 타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인한 생활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내일 수업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